교차 접종의 효과가 훨씬 좋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백신이 서로 다른 종류를 그쵸. 교차하는 거는. 네, 이런 비유는 좀 천박하지만 소맥 같은 거죠. 소주랑 맥주를 섞으면 그 뭔가 이렇게 더 네. 맛이 부드럽고. 더 이렇게 각자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맞아요. 더 잘 취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를 화이자를 맞는 경우가 변이된 바이러스의 대응력이 좋더라. 네, 그럼 인사부터 하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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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책방입니다. 오늘 예전부터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대전 한국병원 응급의학과 하민석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진짜 모시기가 죄송했어요. 예. 왜냐하면 뭐 강의도 나가시고 응급의학과라고 하면은 사실 스탠바이를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 좀 와달라고 부탁하기도 좀 죄송했고 감사하고. 아닙니다. 뭐 저는 항상 뭐라도. 제가 오해 책방 항상 애독하고 있는데. 진짜요? 네, 그래서 읽으시는 책들이 되게 또 엄선돼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몸은 하나고 하루는 24시간밖에 안 돼서 그 책 다 못 보는데 온갖 채소를 다 한 번에 먹을 수는 없지만 다 갈아진 음료수 이렇게 이렇게 들이키면 되는 것처럼 그 비타 500이라는 것도 500mg의 비타민 C를 먹으려면은 사과는 30개, 뭐 귤은 20개, 뭐 레몬은 뭐 몇 개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에 담아서 들이키면 그 용량이 나오는 것처럼 뭐 오해 책방의 그런 컨텐츠들이 약간 그런 비타 500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눈물 날라. 여러분 비타 500 오후에 책방 비타 500 오해 책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12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내림 추세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끝나진 않을까? 혹시 우리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그쵸.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그 1000명이 넘기 시작하더니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1896명? 1896명. 네. 그리고 4단기로 이제 격상이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반올림 하면은 전 세계 이 70억에 가까운 인류 중에 2억 가까이가 확진자라는 거죠. 2억이죠. 그리고 사망자가 한 400만 명까지 됐으니까 400만 명이니까 한 도시가 그쵸? 뭐 대도시 인구만큼이 이제 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변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델타 앞에는 또 델타까지 올려면 그 단계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뒤에 19를 붙인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있습니다.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있어요. 원래 우리가 매년 겪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중국에서 2019년 12월에 확인된 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뉴노멀의 시대로 개벽시켰기 때문에 거기다가 19라는 그 별칭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자체가 변이 된 거예요, 워낙. 그 중국에 있는 우한에 있는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카톡을 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그 폐렴을 일으키는 거랑 양상이 달라. 야, 이거 좀 약간 다른데? 근데 이제 그 중국 그 공안에서는 야, 그거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됐던 거고. 그리고 초기에 그걸 폭로했던 의사도 결국 그게 걸려서 또 사망해버렸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코로나19에서 알파 변이가 시작이 됩니다. 알파 변이가 이제 첫 번째 변이죠. 그 알파 변이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돼요. 2020년 10월에 영국에서 발견이 돼요. 그리고 2020년 작년 12월에 그 중순경에 영국이 코로나가 급증하는데 그 범인이 알파 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파 변이로 인해서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염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40에서 70%가량 전파력이 세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치명률은 낮아도 금방 퍼지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쫄고 있는 건데 알파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별종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숨을 놨던 거는 치명률은 이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한때 우리가 영국발로 들어오는 게 한참 우리나라를 또 휘저었던 적이 있어서 경계했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알파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베타 변이가 이제 또 등장을 하죠. 이제 베타라고 바뀐 이유는
출신지가 다른 거예요. 남아프리카 아, 이제 공화국에서 남아공에서 네, 네.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럼 원래 이 코로나19도 우한 폐렴 이렇게 우한 타령을 하다가 코비드 19로 이렇게 정명을 한 이유가 어떤 바이러스 이름에 특정 국가나 지역명이 들어가면 우리들의 마음의 그 인지상정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어떤 혐오와 편견과 그런 걸로 가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별칭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발은 아. 알파다. 우리가 그래 부르고 네. 남아공발은 베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역 이름 대신에 그렇죠. 예. 그렇게 그게 그런 붙이는구나. 어떤 우리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배려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2020년 12월에 남아공 보건부가 자국 내에 그 감염자들 중에 양상이 좀 다른 거예요. 감염 양상이. 베타 변이는 좀 특징이 뭐였냐면 바이러스는 원래 노약자들이 취약하거든. 맞아요. 노인이나 뭐 어린아이들. 근데 젊은 층을 공략했다 이거지. 오, 젊은이들이 걸리니까 위험성이 약간 이게 양상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타 변이가 새롭게 정명이 돼서 이제 됐고요. 그럼 알파, 베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세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 감마. 우리가 감마선. 풀어냈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알파벳 순서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 우리 몰라요. 가나다라 마바사로 하든지 우리한테 익숙하려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가변이, 나변이 이제 다변이가 감마 변인 건데. 근데 이 감마 바이러스는 2021년 새해가 되고 1월에 일본에서 발견이 되는데. 일본에서요? 네. 그러나 일본에서 발견됐으나 그 출신지는 오리진은 브라질이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이제 일본으로 들어온 사람에게서 최초로 발견돼가지고 그럼 일본 탓이 아니라 이제 브라질에서 수입해 온 거가 되니까 이제 브라질 변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2021년 3월에 브라질 코로나 확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영국, 베타는 남아공, 그다음에 감마가 브라질 변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남미가 막 거기는 그냥 감염 즉시 막 초상을 치르는 맞아요. 식으로 돼가지고 우리한테는 체감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거기는 이제 관에 넣을 때 이름도 없이 그냥 한 사람이 죽었으면 고 누구누구 우리 붙여서 이렇게 정식 장례식도 아니고 그냥 아주 밀폐된 어떤 시멘트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 아예 그냥 넣어버리는 한 사람의 죽음이 사람답지 못한 분류가 됐죠. 이렇게 뭐 그래서 옛날에 막 구제역이나 뭘로 뭐 닭이나 오리나 돼지들이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사안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제 사람이 됐군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특징은 우리가 베타가 아까 젊은이들을 공략했다고 대상이 약간 특징이 있는데 감마로 접어들면 하필 임산부 그리고 중환자들 어찌 보면 또 취약할 수도 있는 이제 신체 컨디션 상황들인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에서 사망률이 높았던 것이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죽한 브라질 당국에서 국민들한테 임신을 미뤄라 아이고야.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감마 변이 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이건 따로 분류할 만한 거고 그러면 야. 이제 감마까지 오면은 알파와 베타의 특징을 같이 끌어안아요. 산수로 수학으로 치면 감마 이꼴 뭐냐면 알파의 감염력과 예. 베타의 항체 파괴력이 결합돼 있는 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 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까지도 와 이게 마치 정반합처럼 생장성처럼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뭐 3세판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났으면 좋았었는데 이 감마 끝에 델타가 들어온 거죠. 순서상 이제 감마 다음에 델타니까 이게 델타 변이는 인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것도 2020년 10월에 영국발 알파가 기승에 부르기 시작했던 거랑 시작은 비슷한데 알파 변이 자체가 원래 것보다 아까 많게는 70% 이상 전파력이 좋은데 원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알파보다 60% 이상 전염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는구나 지금 네. 이렇게 갑자기 확 네. 나는. 그러니까 이 델타가 넘사벽인 거예요 지금은. 와. 이 델타가 그래서 그러면 기존 바이러스 원 바이러스 비하면 쉽게 말하면 전염력이 3배가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델타도 젊은 층에서 감염 확률이 또 2.5배 높다라고 돼 있어요. 확산 속도는 훨씬 빠르고 감염력은 훨씬 빠른데 많은데 네. 또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다. 그렇죠. 영국이 또 축구하면은 또 맞아요. 미친 나라니까 그
그 축구 리그 때문에 네. 이제 막 약간 해이해지는 시즌에 다 같이 맞아요, 또 맞아요. 하면서 젊은이들이 또 우르르 그 광장에 몰리는 바람에 또 감염이 더 많았던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수 매일매일 보는 것도 심장 떨리는데 영국은 뭐 만 단위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버리니까. 근데 이 델타까지 와서 우리가 또 우려하는 바는 예전에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증상을 어떻게 감별하냐 가지고 우리가 알려주기도 하고 일반 감기랑 약간 다른 특징들 네네. 뭐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열이 엄청 나는데 그게 잠깐 한 2, 3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 그 몸살이 엄청 심하게 아프다는 거? 특징 중에 하나 후각상실, 미각상실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 네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래서 냄새를 못 맡게 되거나 맞아요. 뭐 이렇게 기억난다. 나 혹시 코로나 아니야? 라고 저한테도 막 물어봤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거를 주증상으로 응급실 오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저 혹시 코로나 아닌가요? 잠깐 예전하고 좀 느낌이 다른데요. 대부분 건강 염려증이었던 것지만 맞아요. 그런 특징적인 캐릭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이제 원 코로나19인데 이 델타는 더 교묘해진 거예요. 일반 감기랑 똑같아졌어요, 거의. 똑똑하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보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아직은 이제 뭐 계절적으로 여름이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추워지는 이제 서늘해지는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감기도 늘 기승을 잠잠하던 애들도 겨울잠 자던 애들이 깨어나듯이 맞아요. 일어나는데 걔네들하고 이제 헷갈리기 딱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후각, 미각은 덜한데 청각 상실이 이제 동반된다는 게 있고요. 식욕 상실이 있고 관절통이 있고 오히려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복통과 구토로 주증상을 호소하는 게 생겨요. 증상이 왜 이렇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 코로나는 이렇게 어떤 침입을 할 때 그 왕관같이 생겨 있는 것이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아미노산 벽돌들이 쌓아진 거거든요. 네. 근데 변이라고 하는 건 그 아미노산 몇 개가 바뀌는 거거든요. 벽돌이 색깔이 달라지면서 모양이 A자였던 벽돌이 막 H자가 네. 되고 이게 모양이 바뀌니까 네. A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던 백신이나 치료제가 네. H에는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얘가 항상 가이내니까 나는 묵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빠를 내는 거예요. 네. 묵은 가인이 이길 수 있는데 빠는 못 이기잖아.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아요. 네, 지금 그쵸. 저희가 백신이 들어왔고 백신이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맞고 있잖아요. 네네. 과장님은 당연히 네, 저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올 봄에 2차 접종까지 다 끝냈죠. 저는 아직 네. 맞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도 또 변이를 일어날 건데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물론 이제 당연히 국가에서 맞으라고 하고 또 집단 면역이라나요? 네. 그걸 위해서라도 맞긴 해야 되는데 아니, 맞고 나서도 걸릴 수 있지 않냐. 그쵸. 네. 그럼 백신 맞는 게 뭔 효력이 있나? 그래서 그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맞을까 말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맞고는 보자. 그럼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심한 케이스? 제가 이제 권투 선수를 비유하자면 네네. 방어는 어느 정도 하는데 다리를 차는 녀석이 왔어요. 근데 네. 다리는 못 막아요. 근데 어쨌건 상체는 막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프긴 아파도 덜 아프겠죠? 근데 백신 자체를 아예 안 맞으면 팔도 방어 못하고 다리도 방어 못하니까 그냥 온몸을 다 두드려 맞는 거죠.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요? 백신을 맞아두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와 백신과의 싸움은 모순이거든요. 굉장히 인생 자체가 아이러니고 모순인데 뭐가 뭐고 순이 뭡니까? 창과 방패인데 백신 방패가 네. 더 날카로워진 창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방패가 지금 날카로워진 창에 뚫리는 맞아요. 상황이고 네. 한때 이스라엘이 마스크 다 벗고 왜냐하면 집단 면역을 이루었다 생각했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다시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70%가 지금 델타 변이거든요. 그리고 걸린 사람 중에 70%가 델타 변이고 그 델타 변이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백신을 이미 맞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3명 중 1명은 이미 맞았는데도 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맞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백신은 안 걸리는 게 맞는 건데.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았으면 감염이 됐어도 위중하지는 않다는 것이. 그렇구나. 사망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 걸렸을 때 그냥 앓고 가는 거면은 네. 괜찮아요. 좀 그렇죠. 괜찮죠.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100%에 가까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아요. 네. 대한민국의 미접종자들이 또 특히 지금 현 시점에서는 20대부터 50대가 아직 맞지를 못했어요. 예. 특정 직군 아니면 고령만 맞아져 있지 맞아요. 한참 사회의 동적원이 되는 인원들이 아직은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접종의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론상으로는 70% 이상이 맞아져야 안 맞은 30%를 지킬 수 있는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서는 90% 내지는 다 맞아야 집단 면역이다. 응? 다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형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1차만 맞고서는 한 30%, 2차까지 맞으면 한 60% 정도가 이제 면역력이 형성된다고도 하고 또 그래서 그러면 이 변이된 델타 바이러스의 어떤 백신의 어떤 효용을 얘기할 때 교차 접종의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백신이 서로 다른 종류를 그쵸. 교차하는 건데. 네, 이런 비유는 좀 천박하지만 소맥 같은 거죠. 소주랑 맥주를 섞으면 뭔가 이렇게 더 네. 맛이 부드럽고 더 이렇게 각자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맞아요. 더 잘 취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를 화이자를 맞는 경우가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응력이 좋더라. 그런 연구도 이제 어떤 데이터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에는 백신을 그래서 매년 맞아야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독감을 루틴하게 맞듯이 맞아요. 국가보건사업으로 맞듯이 네. 매년 변이가 생기니까 작년에 맞았다고 해서 올해는 안 맞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바뀐 거에 대한 또 새로운 업데이트된 백신이 또 계속 나와줘서 맞아가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처럼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델타 변이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그래서 최근까지 나온 연구들이 지금 우리 네 종류지 않습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있고 화이자가 있고 모더나가 있고 얀센이 있고 뭐 얀센은 한 번만 맞고 나머지는 두 번씩 맞고 그러는데 지금 뭐 얀센이나 모더나는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모아지진 않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화이자는 새로운 델타 변이에 대한 그 백신 효과를 그래도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도출해낸 게 있어요. 그렇구나. 화이자는 델타 변이는 한 79%까지 막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기존에 영국에서 시작된 그 알파 변이는 한 96%까지 막아지더라.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델타 변이에는 좀 60%, 그러니까 화이자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막아진다는 거지, 단독으로. 그리고 알파는 79%. 네.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만의 부족한 걸 화이자랑 섞으면 1차, 2차 섞으면 좀 이렇게 커버가 될 수는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인식을 하고 지금의 그 델타 시국을 봐야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로 이름 바꿀 때는 겉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조성이 약간 달라서 캐릭터가 아예 다른 건데 델타 플러스는 거기 전투력이 좀 더 상승이 된 거죠. 확산도 빨리 되는. 그렇죠. 전투력도 빨라지고. 더 그래서 좋아지고. 과장님,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가 음. 델타 변이는 골칫거리고 델타 플러스는 드문 변이인데 진짜 걱정되는 건 람다 변이라고 했거든요. 그 람다는 아까처럼 또 그 숫자 다음 거 그렇죠. 말하는 이게 이분은 정말 이제 이 내과 전문의 이 인도에 있는 분 아까 뭐 그 성함이 뭐 살인? 네, SK 살인. 그러니까 조남 그대로 뭔가 미리 몸을 사리는 어떤 남들은 아직 걱정하지 않는 것도 걱정하는 선견지명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네. 아직은 대세가 아니지만 네. 알파가 끝인 줄 알았다가 그 다음이 있고 지금 델타 플러스까지 온 입장에서 람다 이름이 막 헷갈리기 시작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람다. 람다까지. 그래서 람다는 페루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게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요? 그래서 약간 그러나 아직 이게 뭐 우려 수준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네네.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은 어린아이라서 개기지 않지만 10대가 되면 이 아이가 또 질풍노도에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 볼 때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부분이. 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발견되지 않았고. 네. 근데 이게 델타 바이러스보다 당연히 뭐 어떻겠어요? 전염성은 높고요. 백신 접종자한테서도 면역 반응 회피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WHO가 우려 단계라고 말하는 거가 델타까지는 다 우려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다 우려스럽다. 네. 이건 좀 걱정된다는데 아직 낮은 관심 단계입니다. 네네. 이 람다는. 그러나 이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성질이 만약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랑 이제 결합이 되면 돌연 변이가 생기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그 코로나도 팬데믹으로 하냐 안 하냐 처음에는 네, 그쵸. 논란이 이미 이제 지금 팬데믹이 되었지만 네. 람다는 시작부터 팬데믹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미 우리가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사실 저도 벌써 그게 작년인데 작년 2월 그때는 이미 그 코로나가 문제 의식이 생기고 우리나라의 대구 지역의 모 종교단체를 통해서 맞아요.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좀 우려 지역이었고 그때 저희가 행사에 있어서 인도 갔는데 그 당시 인도는 확진자가 3명밖에 없었어요. 2020년 2월 19일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지금은 인도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를 만든 곳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당장 처음에는 뭐 중국 탓하고 어쩌고 했었고 뭐 중국인을 왜 들이냐 어쩌냐 하던 것이 이제는 각 지역으로 퍼지면서 각 지역에서 자체적인 그 변이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럼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회식을 하는데 네. 폭탄주가 한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막 도는 거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 그 양쪽에서 다 받아 먹어야 될 때 그런 회식을 제가 전공의 시절에 몇 번 해봤지만 자꾸 그런 느낌으로 와요 이게 알파 요새들 문제 아닌데. 알파 폭탄주, 베타 폭탄주, 델타 폭탄주 이제 람다까지 누군가 만들고 있다는 뜻이거든 이게. 지구촌이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교통통신망이 연결되면서 퀀텀 점프를 막 해버리니까 조금만 누출이 돼도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버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라서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올림픽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도 그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저게 또 시한폭탄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이거는 축제가 엄청난 숙제를 만들 수 있는 엄청 재앙이 될 수 있다. 축제가 이제 숙제로 큰 숙제로 숙제가 돼버리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변이 바이러스를 명명할 때 이렇게 그 증상들을 수집합니다. 영국에서는 앱을 깔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면 증상들을 이렇게 표기하게끔 해가지고 증상을 모아요. 네.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가 기존의 원 바이러스랑 다르게 후각이나 미각 상실은 없는데 청각 상실이나 구토, 설사들의 증상이 있고 최근에는 약간 그러니까 감기 몸살 기운이니까 냉방병 같다고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다 이제 바깥에서 일사병 아니면 안에서 냉방병 걸리는 세상이거든. 에어컨도 그러니까 너무 에어컨 바람 많이 쐬서 생기는 그런 지끈지끈한 몸살기가 이거랑 헷갈릴 수도 있어 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 어떤 그보다 일단 고열이 동반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예전에 기존 프로토콜에 따르면 열 없으면 입장시키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 필터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지. 델타로 넘어오면. 그러면 감염이 된 사람이 지금 언제 어떻게 돌아다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감염자들의 대세가 델타 변이에 의한 거라는 것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매뉴얼과 새로운 방역 지침도 이제 있어야 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단순히 입장할 때 뭐 체온 재는 걸로만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 증상들이 혹시 다른 증상까지도 물어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감기 증상만 없으면 됐는데 뭐 복통이나 소리가 잘 들리는 설사 이렇게 돼버리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죠. 일단. 근데 RNA는 싱글이야. 일자기 때문에 언제든 자유분방하게 뻘짓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이런 유기체가 생성되기 전에 이 지구를
먼저 지배했던 건 바이러스 박테리아일 수도 있죠. 코로나19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음. 가려져서 그렇지 또 다른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전염병은 여전히 기승을 부릴 수도 있겠구나. 어찌 보면 코로나는 오전 상황이에요. 잠깐 하프타임 있을 거지만 후반전 없이 경기는 끝나지 않으니까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제가 그래서